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7월에는 그냥 반도체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7월에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되는 반도체와 연관된 기업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0만 명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 10만 명을 기원하면서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난 이 자료집을 무료로 받고 싶습니다 하시면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7월에는 그냥 반도체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반도체 기업에서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일단 최근 나오는 이슈입니다. 바로 TSMC 전력 경색이고요. 말 그대로 전력이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걱정인 거죠.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 TSMC를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강국인 대만에서 에너지 위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잠재적인 전력 부족과 전력 품질 및 신뢰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반도체 산업의 운영상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굳이 우리가 대만의 전력 위기를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정말 이 TSMC가 전부인데 그 TSMC가 너무 강력하다라는 거죠.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등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2등이고 TSMC가 1등이라고 하지만 이걸 파운드리로 보면은 사실 거의 3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3배 정도 되는 규모가 TSMC고 그 3분의 1 정도 되는 파운드리 규모가 삼성전자다. 그러다 보니까 TSMC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가 흔들려 버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 엔비디아 반도체도 누가 만듭니까? TSMC가 만들죠. 전 세계 반도체 제조 산업은 오는 2030년까지 매출 규모가 현재 2배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나 매출이 폭발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 그거를 다른 요인으로 못 만들게 되면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근데 설마 그러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확인을 해보면 이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 TSMC를 보유하고 있는데 위기가 있는데, 대만에서 잠재적인 전력 부족과 전력 품질 및 신뢰성 악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은 대만의 반도체 제조 산업의 전력 소비량은 2021년에서 2030년 사이에 236%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매출이 2배 이상 증가를 하는데 왜 위기가 올 것 같냐? 대만 내에서 반도체 제조 산업에만 전력 소비량이 거의 3배 이상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만에서는 지난 7년 동안 3차례 규모의 정전이 발생했고 2022년에 대규모 정전으로 500만 가구 이상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대만은 전력이 좀 불안불안한데 이번에 전력 소비가 늘어버리면 이건 더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만은 주로 석탄과 가스에서 공급받는 에너지 수요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이랑 비슷하죠. 근데 만약에 이 천연가스가 부족해지거나 또는 공급에 문제가 잠깐 생기거나 이 조금만 틀어져도 사실상
반도체에 대한 공급과 반도체에 대한 제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만은 최근 대규모 산업용 전기 요금은 15% 인상한 한편 가정용 전기 요금은 그대로 유지했으나 작년 63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 인상은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가스나 또는 석탄 발전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공급이 흔들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냐라는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반도체 전력은 3배 이상 늘어나야 되는데 그 전력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걱정인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 이거를 TSMC만 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전력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딥니까? 바로 용인 클러스터입니다. 삼성의 전력 공급 부분이고요. 용인 반도체 단지 전력난 해결을 위해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보조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전력을 엄청나게 소비를 하겠죠. 반도체가 생산이 되려면. 근데 그 전력을 조달을 못 하겠더라. 그 전력 조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더라. 그러니까 정부가 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거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 필요한 110여 킬로미터의 송전선로 구축에 수조 원대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태입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를 끌어다 와야 되는데 이 전기를 끌어다 오려면 송전선이 필요하고 이 송전선을 만드는 것 자체에도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돈으로는 좀 힘들고 정부랑 이렇게 십시일반해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서는 원전 10기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전력 조달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대략 10기가와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전력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TSMC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에 대한민국에서도 전력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태안 지역에 집결한 전기를 용인까지 끌어오는 송전선로를 구축해 전력을 조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쭉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대한민국에서도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전력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전력을 지금 어디서든 끌어올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 전력이 너무 부족하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전 세계적으로 AI 전략을 펼치면서 이 전기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국제에너지기구와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을 보면 AI 기술과 데이터 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당연히 반도체 전력 수요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AI의 영향으로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030년에는 2023년 수요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아까 대만도 봤지만 최소 2배에서 3배입니다. 그럼 이 반도체를 더 만들어야 되고 더 생산해야 되는데 그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전력량도 같이 폭증한다는 거죠. 정부는 추가 필요량에 이 원전과 LNG로 충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AI 산업 확대가 화석연료와 개발 확대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뭘로? 원전과 천연가스로 충당을 하겠다라는 거죠. 국내 데이터 센터가 쓰고 있는 전력도 2021년 409만 3,423메가와트시에서 2023년 약 2년 됐죠. 495만 8,111메가와트시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5%가 단기간에 증가가 된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야, 그걸로 뭘 감당할래? 우리는요, 원전이랑 LNG, 액화천연가스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원전 지으세요 그러면 지어집니까? 안 되죠. 당장 안 지어지고 지금 당장 짓기 시작해도 2030년도에 전기가 만들어질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LNG죠.
그러니까 사실 천연가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전력을 생산하고 당장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전력을 납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게 천연가스밖에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천연가스밖에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사업을 안 하는 기업들도 천연가스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죠. 야, 분위기 보니까 천연가스 부족하겠다.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거 천연가스 안 하던 기업도 해야겠다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액화 천연가스 LNG 사업을 확장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천연가스는 석탄이나 석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깨끗해 에너지 전환의 가교 연료로 저겨지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천연가스, 우리가 이 친환경 에너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나쁜 에너지도 아닌 것이 좀 애매한 게 우리는 이 천연가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셀은 싱가포르 펀드 운용사 테마섹으로부터 싱가포르 가스기업 파빌리온 에너지를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기업을 이렇게 모으고 있고요. 파빌리온은 현재 싱가포르 전력 및 산업용 가스 수요의 3분의 1 이상을 LNG와 파이프라인 가스로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에 대한 성장,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에 이렇게 이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사실 공급이 좀 제한될 만한 얘기는 없습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여기서 공급까지 줄어주면은 사실 이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확인을 해보니 유럽에서 또 대러 제재에 대한 천연가스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내 러시아산 천연가스 LNG 환적을 금지해 재수출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대러 제재 이유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를 계속 제재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환적이란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이 배에 있던 거를 넘겨서 다른 배에서 나가는 건데 굳이 러시아가 왜 유럽까지 와서 환적해서 가냐? 이걸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러시아 천연가스 선은 EU 항구에 머무는 동안 제3국 수출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환적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죠. EU에서 배 갈아타서 넘기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유럽에서 배를 갈아타냐? 러시아는 동절기 바다가 얼기 때문에 시베리아 야말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쇄빙선에 실어 유럽으로 옮기고 그 유럽에서 다시 중국 등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의 이 바다가 얼기 때문에 다른 데 갔다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러시아가 못하게끔 유럽연합이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를 몰래 운반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운반하는 양 자체를 정해놨는데 이거를 추가로 몰래 운반을 하는 걸 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도 지금 이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를 막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럼 공급도 좀 줄 수도 있겠네요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라니냐입니다. 이 라니냐가 뭐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엘니뇨라는 게 있었죠. 근데 엘니뇨와 라니냐는 정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전이 되면서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이 부는 걸 우리는 무역풍이라고 부르는데 그 무역풍에 우리가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는 물이 따뜻합니다. 햇빛이 비치니까 따뜻하죠. 밑에는 햇빛이 안 닿으니까 차가울 겁니다. 그럼 이 따뜻한 물을 무역풍이 불면서 물을 밉니다, 옆으로. 바람이 부니까 밀리겠죠. 밀리면 따뜻한 물이 여기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여요. 그럼 물이 쫙 밀리면 여기는 비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따뜻한 물 때문에 못 올라왔던 찬물이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지역에 있는 지역은 이 건조하고 그다음에 온도가 차갑게 되고요.
이렇게 따뜻한 물이 모이는 이곳은 기화되면서 이 따뜻한 물들이 모이면서 홍수와 어떻게 보면 축축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남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미국 그리고 브라질, 페루 뭐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동남아가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축축하죠. 근데 이제 라니냐는 뭐냐면 이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게 불어서 뜨거운 물이,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왼쪽으로 심하게 쏠리고 차가운 물이 오른쪽에 심하게 쏠리게 되는 걸 우리는 라니냐라고 부르는 거죠. 모든 건 격해지거나 과해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적당히 따숩고 적당히 차가우면 괜찮은 걸 너무 물이 한쪽으로 세게 몰리고 물이 너무 한쪽으로 차갑게 몰리면서 생기는 문제가 라니냐다. 그래서 유례없는 무더위를 만들었던 엘니뇨 대신 올 여름에는 라니냐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니뇨는 동태평양 수온이 따뜻해지는 현상이고 라니냐는 반대로 같은 지역 수온이 차가워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약하게 불어서 이게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못 몰리고 이렇게 평평하게 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축축해야 되는데 여기가 축축해지면서 뭐 이쪽에 홍수가 생기는 이런 흐름이 엘니뇨고요. 아까 라니냐는 너무 세게 불어서 따뜻한 물이 여기 싹 몰리고 차가운 물이 여기 완전 몰려버리는 현상이 라니냐입니다. 그래서 미국 해양대기청 기후예보센터는 올 8월에서 10월 라니냐 발생 가능성을 80%로 예상합니다. 그냥 발생한다는 얘기죠. 호주, 인도네시아 왼쪽입니다. 서태평양 지역에 폭우가 퍼붓고 왜 따뜻한 물이 몰려버리니까 따뜻한 공기와 따뜻한 물이 몰리기 때문에 물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폭우가 퍼붓고 홍수가 생기겠어요. 그리고 북미에는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몰리니까 차가운 물은 여기에 집중되죠. 원래 적당히 몰려야 되는데 엄청나게 몰리다 보니까 강추위, 남미에는 심한 가뭄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니냐 영향으로 너무 더워서 에어컨 많이 쬐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난방 많이 쬐고 하면은 어떻게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반도체 전력 수요와 계절적 요인의 천연가스 수혜를 기대해 봐야 된다. 결국에는 이 반도체에서 우리가 빼놓고 갈 수 없는 게 전력이고 전력에 대한 생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성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최근에 국정브리핑에서 동해 포항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라는 얘기에 주가가 움직였었죠. 대성에너지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취사용, 난방용, 냉난방 공조용, 영업용 및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동해안에 매장돼 있는 양이 최대 140억 배럴로 뭐 규모는 2,000조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석유는 4년, 천연가스는 29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구간에서 긍정적으로 좀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성에너지 천천히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신 거는 대성에너지고요. 대성에너지는 뭐다? 반도체 전력 수요에 따른 천연가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라니냐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관련 기업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저희가 10만 명을 얼마 안 남아서 구독자를 기원하면서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적을 때 전혀 없고요. 무료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를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기원하면서 무료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10만 명 특별 자료집에서 HBM, AI 반도체, XR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해서 모두 100%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꼭 무료로 모두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26일, 25일, 24일, 21일, 20일, 19일, 18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매일매일 확인하시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미리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전부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모두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10만 명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